중국에서는 이런 게 그냥 평범한 시골개로밖에 안 보여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네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이 사건으로 전 세계 한국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우리 진돗개를 보고 한 말, 여러분이 들으면 정말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요. 잠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3년 전부터 진돗개 베코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베코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한 번도 다른 개와 싸운 적이 없고 사람들에게도 항상 온순하거든요. 베코야, 오늘도 공원 갈까?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베코는 제 앞에 앉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죠. 이런 일상이 벌써 3년째입니다. 사실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시작됐어요.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게 퇴근했는데 베코는 언제나처럼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모습만 봐도 하루 피로가 싹 사라지거든요. 목줄을 채워주면서 베코의 털을 쓰다듬어줬어요. 정말 부드럽고 윤기가 나는 털이에요. 진돗개 특유의 하얀 털이 저녁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오늘은 좀 더 멀리 가볼까? 베코야. 베코는 제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어요. 평소보다 큰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저녁 햇살이 정말 포근했거든요. 걸어가는 동안 베코는 제 옆에서 얌전히 걸었어요. 다른 개들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거나 냄새 맡으러 돌아다니지 않아요. 정말 의젓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죠. 이런 베코를 보면서 항상 뿌듯했어요. 공원에 도착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골든 리트리버 레브라도 비글. 다양한 품종의 개들이 뛰놀고 있었고 주인들은 벤치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베코는 다른 개들을 보면서도 얌전히 제 옆에 앉았어요. 공격적이거나 흥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차분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좋아하는구나, 베코야. 저는 벤치에 앉아서 베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돗개 특유의 고든 자세와 당당한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다른 개 주인들도 베코를 보면서 정말 예쁘다, 품격이 있어 보인다고 말하곤 했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면서 공원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갔어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웃음소리를 내며 뛰놀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가볍게 뛰어지나갔어요.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이 시작된 건요. 멀리서 한 남자가 큰 개와 함께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개는 갈색 털이 정말 풍성한 차우차우였어요. 덩치도 꽤 크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 개의 표정이나 걸음걸이에서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거만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저희를 보는 눈빛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마치 품평이라도 하듯 베코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곧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충격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자가 제게 다가와서 한 말을 들으시면 정말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그 남자는 자신을 리웨이라고 소개했어요.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베코를 한번 쳐다보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하다는 진돗개예요?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대답했죠. 네, 맞아요. 진돗개 베코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중국에서는 이런 게 그냥 평범한 시골개로밖에 안 보일 겁니다. 잠깐 뭐라고 했다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제 반려견을 보고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리웨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거든요. 황실에서 기르던 차우차우와는 비교도 안 되죠. 우리 황제 보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개를 가리켰어요. 확실히 덩치는 컸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호를 폄하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내 가족 같은 백호를 처음 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다니요. 잠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제가 말을 하려는데 리웨이는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기분 나쁘셨나요?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진돗개가 뭐 대단한 개인 줄 아세요? 중국 역사를 보면 차우차우는 2000년 전부터 황실에서 길렀어요. 그런데 진돗개는 언제부터 유명해졌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이게 품종으로 우열을 가리겠다는 건가요? 주변에서 다른 개 주인들도 저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몇몇 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어떤 분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리웨이 씨, 모든 개는 각각의 특별함이 있는 거 아닌가요? 굳이 비교할 필요가 아니에요. 혈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순종과 잡종의 차이, 귀족과 평민의 차이 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개를 가지고 신분제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말이죠. 백호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차분하고 의젓한 모습이었죠. 오히려 저보다 백호가 더 품격 있어 보였어요. 황제는 정말 다르죠. 보세요, 이 당당한 자세와 위엄을. 리웨이가 자신의 개를 자랑하는 동안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개를 자랑하는 건 좋지만 왜 다른 개를 폄하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황제라는 그 차우차우의 표정이었어요. 뭔가 공격적인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계속 백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리웨이 씨,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제가 대화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리웨이는 전혀 멈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은 바로 다음에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리웨이와의 불쾌한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잠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회사에서 급한 메시지가 온 것 같았거든요. 단 몇 초간 시선을 돌렸을 뿐이었는데. 기야!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황제가 백호의 목을 물어버린 거예요. 아니야, 백호.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황제는 백호의 목 부분을 꽉 물고 놓지 않고 있었고 백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당장 나. 저는 황제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차우차우는 정말 큰 개거든요. 악력도 엄청 세고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달려와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한 아저씨가 물병을 가져와서 황제 얼굴에 물을 뿌렸고 다른 분은 큰 소리로 황제를 놀라게 하려고 했어요. 황제야! 안 돼! 리웨이도 당황해서 자신의 개를 말렸지만 황제는 쉽게 물지 않았어요. 마치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맹수 같았어요. 마침내 몇 사람이 힘을 합쳐서 황제를 떼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백호의 목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백호야, 괜찮아? 괜찮다고. 백호는 제 뒤로 숨어서 몸을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백호가 끝까지 반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렸는데도 황제를 물어뜯거나 공격하지 않았어요. 대신 백호는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저를 안심시키려는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당황스러워하며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이상하더라니. 진돗개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차우차우가 먼저 공격한 거 맞나요? 사람들의 증언은 모두 같았어요. 백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황제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물었다는 거였어요. 응급처치를 해야겠어요. 한 분이 응급처치 용품을 가져왔어요. 다행히 상처가 너무 깊지는 않았지만 계속 피가 나고 있었어요. 백호는 제가 상처를 소독해주는 동안에도 얌전히 있었어요.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기특하고 안쓰러웠어요.
바로 병원에 가야겠어요. 네, 빨리 가세요. 감염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걱정해 주었어요. 하지만 리웨이는 어떨까요? 자신의 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리웨이 씨,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리웨이를 바라보자 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어요. 개들끼리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베코는 여전히 제 뒤에 숨어서 몸을 떨고 있었고 목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해자의 주인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리웨이의 태도는 더욱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리웨이의 반응을 보시면 정말 황당하실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리웨이 씨, 치료비는 당연히 부담하셔야죠. 당신 개가 저희 베코를 물었잖아요. 그런데 리웨이는 오히려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치료비요? 왜 제가 내야 하는데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개가 저지른 일인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개들끼리 원래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리웨이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열을 정한다고요? 베코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약한 거죠. 진돗개가 약해서 당한 걸 왜 제 탓으로 돌리세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리웨이 씨, 지금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당신 개가 먼저 공격했잖아요. 공격이라니요. 그냥 놀다가 그런 거죠. 개들끼리 흔한 일이에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다 봤는데 차우차우가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진돗개는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전혀 도발하지 않았다고요. 이건 명백히 일방적인 공격이었어요. 하지만 리웨이는 사람들의 증언에도 굽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개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개를 길러왔어요. 이런 건 정말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러면서 황제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자신의 개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황제는 진정한 알파예요. 약한 개가 있으면 당연히 서열을 가르치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의 개가 다른 개를 공격한 걸 마치 자랑스러운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베코가 다쳤잖아요. 제가 왜 내야 해요? 약한 개 기르는 게 잘못이죠. 이 순간 제 참을성에 한계가 왔어요. 베코는 여전히 제 뒤에서 상처난 목을 핥고 있었고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리웨이 씨,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강한 개를 기르세요. 진돗개 같은 허약한 개 말고요.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른 개 주인들은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책임져야죠, 당연히. 이건 명백한 가해행위예요. 하지만 리웨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개를 제대로 훈련시키세요. 우리 황제처럼 강하게 기르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말들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어요. 베코를 안고서 동물병원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리웨이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아, 그리고 진돗개가 뭐 대단한 줄 아세요? 그냥 시골개예요, 시골개. 이때 주변에 있던 한국계 주민들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이제는 개 문제가 아니라 민족 자존심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더 악화될까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개인적인 다툼이 문화전쟁으로 번져버렸거든요. 리웨이가 진돗개를 시골개라고 부르는 순간 주변에 있던 한국계 주민들이 모두 분노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시골개라고요? 진돗개가 시골개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 베코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자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모독한 거잖아요. 그런데 리웨이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맞아요, 시골개죠. 그게 뭐 어때서요? 논쟁은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리웨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더 자극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도 다 중국에서 온 거잖아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김치도 원래 파오차이에서 나왔고요. 주변 한국계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불고기도 중국 요리의 변형이죠. 이제 완전히 선을 넘었어요. 리웨이는 계속해서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갔어요. 진돗개도 결국 중국 개들에서 파생된 거 아닌가요? 모든 개의 조상은 중국에서 시작됐어요. 이 순간 공원은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어요. 한국계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리웨이의 발언에 당황해했어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문화를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되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한국계 아주머니 한 분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어요. 젊은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야.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는 거잖아. 하지만 리웨이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고유한 문화라고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게 뭐가 있어요? 한글. 그것도 중국 한자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리웨이 씨, 지금 정도가 심하지 않나요? 그게 문제에서 시작해서 왜 문화까지?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심해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리웨이는 오히려 더 당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중국 5천년 역사를 아세요? 한국은 언제부터 독립적인 문화를 가졌죠?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처음에는 개싸움을 보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문화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권도도 중국 무술에서 나온 거고 한복도 중국 전통의상의 영향을 받았죠. 한국계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모든 문화가 어디선가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중국 문화도 다른 나라 영향을 받았을 텐데요. 하지만 규모가 다르죠. 중국은 문명의 발원지예요. 주변국들이 우리 문화를 배워간 거고요. 공원은 순식간에 문화 논쟁의 장이 되어버렸어요. 한국계 주민들은 분노했고 다른 외국인들은 당황해했어요. 저는 여전히 상처 입은 백호를 안고 있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단순한 개 물림 사고가 이렇게 큰 문화 갈등으로 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리웨이 씨, 이제 그만하세요. 이건 너무... 왜요? 사실이 기분 나쁘신가요? 그럼 더 강한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다행히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구원투수가 나타났어요. 공원 관리 직원이 달려온 거예요. 무슨 일이신가요? 너무 시끄러워서. 직원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현명한 제안을 했어요. CCTV를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공원에는 곳곳에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순간 리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까지 당당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CCTV요? 굳이 그럴 필요가. 왜요? 사실대로 나올 텐데 뭐가 문제인가요?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객관적인 증거보다 확실한 건 없잖아요. 관리사무소로 향하는 동안 리웨이는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CCTV로 뭘 알 수 있겠어요? 개들의 미묘한 행동까지는 안 나올 텐데. 그래도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는 알 수 있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따라왔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고 싶어 했거든요. 관리사무소에 도착하자 직원이 컴퓨터를 켜서 해당 시간대 영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몇 시쯤 일어난 일인가요? 한 20분 전쯤이요. 직원이 영상을 되돌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여기 있네요. 화면에 저와 백호 그리고 리웨이와 황제가 나타났어요. 영상 속에서 백호는 정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리웨이와 제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백호는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요. 보세요, 진돗개는 정말 가만히 있어요. 맞아요, 전혀 도발적인 행동이 없네요. 사람들이 하나씩 코멘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계속 재생되자 제가 휴대폰을 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자, 여기부터 잘 보세요.
갑자기 황제가 백호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백호는 여전히 앉은 자세로 있었는데 황제가 일방적으로 달려들어서 목을 문 거예요. 이거 완전 일방적인 공격이네요. 진돗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차우차우가 먼저 공격한 게 명백하네요. 영상 속에는 백호가 물린 후에도 반격하지 않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오히려 뒤로 물러나면서 저를 찾는 모습이 보였죠. 와, 진돗개 정말 성격 좋네요. 물렸는데도 반격 안 하고. 이런 온순한 개를 시골개라고 했다고요? 사실이 드러나자 리웨이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고 당당하게 나올 수도 없었어요.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확실해졌네요. 공원 관리 직원이 정리하듯 말했어요. 차우차우 쪽에서 먼저 공격한 게 분명합니다. 진돗개는 전혀 도발하지 않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입을 모아 말했어요. 진돗개는 잘못이 없어요. 완전히 일방적인 공격이었네요. 리웨이 씨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리웨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CCTV라는 객관적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우길 수도 없었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리웨이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치료비는 당연히 부담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그 무례한 발언들에 대해서도 사과하시고요. 리웨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해 보였어요.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과연 리웨이가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을 질까요? 아직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백호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리웨이가 따라왔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동물병원에 도착하자 수의사 선생님이 백호를 자세히 검진해 주었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네요. 하지만 봉합수술은 해야겠어요. 봉합이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우리 백호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다니요. 전신 마취는 안 해도 되고 부분 마취로 가능합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수술 준비를 하는 동안 리웨이는 계속 핑계를 댔어요. 사실 황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게 다른 개를 공격할 이유가 되나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CCTV에 다 나왔잖아요. 백호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황제가 갑자기 공격했다고요. 리웨이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수술이 시작되자 백호는 정말 의젓하게 수술대에 누워 있었어요. 마취 주사를 맞는 동안에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참 얌전한 개네요. 이렇게 순한 아이가 공격받았다니. 수의사 선생님도 백호를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봉합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리웨이는 계속 초조해했어요. 아마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는 것 같았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될까요? 봉합수술에 항생제, 소독약까지 해서 $3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0라는 말을 들은 리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00요? 좀 비싸지 않나요? 비싸다고요? 당신 개가 저지른 일인데 뭐가 비싸다는 거예요? 수의사 선생님도 한마디 하셨어요. 미국에서 이 정도 수술이면 오히려 저렴한 편이에요. 응급수술이었으면 더 비쌌을 거고요. 결국 리웨이는 마지못해 치료비를 내겠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낼게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억지로 하는 티가 역력했어요. 수술이 끝나고 백호가 깨어나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아직 마취가 완전히 깨지 않았는데도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백호야, 아프지? 이제 괜찮아. 백호는 제 손을 핥으며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틀 정도는 목에 깔때기를 씌워두세요. 상처를 핥으면 안 되거든요. 일주일 후에 실밥을 뽑으러 오시고 그 전에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치료가 끝나고 병원을 나오는데 리웨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까 한국 문화에 대해 한 말. 좀 경솔했던 것 같아요. 마침내 사과라는 걸 하는군요. 하지만 정말 진심인지는 의문이었어요. 경솔했다고요? 그게 사과인가요?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여전히 형식적인 사과였어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리웨이 씨, 문화는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고유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에서는 여전히 자존심이 꺾이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치료비 $300를 내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어요. 정말 비싸네요. 이게 치료비가 이렇게 비쌀 줄이야. 당신이 낼 돈이니까 상관없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백호는 목에 깔때기를 쓰고 걸었어요. 불편해 보였지만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았어요. 리웨이와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다음부터는 황제 관리 좀 잘해주세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사람이 정말 교훈을 얻었을까요? 며칠 후에 벌어진 일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며칠이 지나서 백호의 상처도 많이 나아졌어요. 깔때기를 벗기고 다시 공원에 나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리웨이와 황제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피해가는 게 좋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백호는 이미 그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백호가 황제를 보고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백호야, 너 정말.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도 않았는데 원한을 풍기는커녕 오히려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리웨이도 저희를 발견했는데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백호 상처는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대화가 어색했지만 백호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황제에게 다가가서 냄새를 맡으며 친근하게 굴었어요. 황제도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백호의 온화한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보통 개들은 한 번 싸우면 계속 적대적인데 리웨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백호와 황제가 서로 냄새를 맡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백호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리웨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까 그 일,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흥분했었나 봐요. 이번에는 좀 더 진심이 담긴 사과 같았어요. 개들도 서로 이해하는데 사람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저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계속 미워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백호는 황제와 함께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말이에요. 진돗개가 이렇게 포용력이 있는 건가요? 백호만 특별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성격이 워낙 온순해서. 리웨이는 한참 백호를 지켜보더니 말했어요. 제가 진돗개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품격 있는 개네요. 모든 개가 각각의 특별함이 있는 거죠. 황제도 마찬가지고요. 황제도 이제는 백호와 함께 평화롭게 놀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그 공격적인 모습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정말 잘못 말했어요. 리웨이가 진심으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각 나라의 문화는 모두 소중한 거잖아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우리 개들도 화해했는데 우리가 계속 그러고 있을 수는 없죠. 백호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백호가 저에게 교훈을 준 것 같아요. 리웨이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맞아요. 동물이 사람보다 더 현명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깎아내리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백호처럼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걸 배웠어요.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신감이고 품격인 거죠. 백호는 상처를 입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했죠. 그 모습에서 리웨이도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두 개도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